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나사연입니다. 쌀쌀해진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드는 늦은 밤입니다. 이런 밤이면 유난히 그리운 얼굴, 따뜻했던 온기가 생각나곤 하죠. 오늘은 경기도에서 박순옥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남들에게는 욕쟁이 할머니였지만 고아였던 자신에게는 천사였던 시어머니. 치매로 3년을 앓으면서도 오직 며느리인 자신만 알아봤다는 그 시어머니를 떠나보낸 이야기입니다. 박순옥 님의 사연. 작가님. 아니 사연님. 저는 올해 60하고도 둘이 된 박순옥입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자식들하고 가끔 통화하고 남편하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남들 사는 게 다 그렇듯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끝내 참지를 못하고 부엌 식탁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늘 그렇듯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탔습니다. 따끈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수저통에 꽂힌 낡은 쇠숟가락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잡이 끝이 살짝 닳고 이젠 반짝거리지도 않는 그 숟가락. 우리 어머님 숟가락입니다. 올해 초에 돌아가셨으니 벌써 9달이 지났습니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건 5년 전이고 본격적으로 아프신 건 3년 전부터였지요. 치매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어머님을 욕쟁이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장 골목에서 장사하시던 분이라 목소리가 유난히 크셨고 말씀도 거치셨지요. 아들인 제 남편도 어머님 앞에서는 늘 기를 못 폈습니다. 이놈의 자스가. 네 마누라한테 자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르는 거 데려와서 고생시키지 말고. 이게 저 처음 시집 왔을 때 남편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모르는 고아였습니다. 20살 넘어 시설에서 나와 닥치는 대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이 저를 집에 데리고 갔을 때 저는 그야말로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맞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부모 하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결혼을 반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 손을 빤히 보시더니 고생 많이 한 손이네. 밥은 굶지 않았냐? 퉁명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금방 끓인 듯 뜨거운 쌀밥에 김치 한 조각을 척 얹어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일단 묵어라. 밥은 묵고 살아야지. 그게 제게는 친정엄마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시집살이가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하셨고 저는 그 장사를 거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나무를 다듬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셨죠. 이웃 상인들과 싸우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년아 거길 왜 넘봐. 저 물건 안 좋은 거 들여놨네. 사기꾼 같은 것들. 정말 욕쟁이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저도 가끔은 기를 맞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살은 단 한 번도 저를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하도 심해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와서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새댁은 팔자가 좋네. 우리 며느리는 입덧할 새도 없이 일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머님이 고함을 치셨습니다. 네 며느리는 네 며느리고 내 며느리는 내 새끼여. 네가 뭔데 우리 애기 기를 죽여. 당장 안 꺼져?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몰래 숨겨둔 공국 한 사발을 내미셨습니다. 너희 서방은 냄새난다고 난리쳐서 몰래 끓였다. 얼른 묵어라. 네가 묵어야 뱃속 아가도 큰다. 어머님은 늘 그렇게 세상의 모든 거친 바람은 본인이 다 맞으시고 저에게는 따뜻한 밥 한 술만 건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순옥아, 넌 내가 업어 키운 딸이다. 고아였던 제게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그런 어머님에게 그 무서운 병이 찾아온 건 칠순잔치를 하고 3년쯤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시더니 나중에는 시장 가는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평생을 보낸 그 시장 골목을요. 욕도 줄어드셨습니다. 쩌렁쩌렁하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병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아들인 제 남편을 보고 뉘신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뿐인 손주 그렇게 예뻐하시던 제 아들. 딸을 보고도 웬 총각 처자가 와서 귀찮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소리를 듣던 시절이 차라리 그리울 정도였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서 어머님은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으려 했고 기저귀를 차기 싫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을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심지어 요양보호사도 어머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분들 손길이 닿으면 소리를 지르고 남은 힘을 다해 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 한 사람 저만은 알아보셨습니다. 모두를 낯설어 하던 어머님이 제가 방에 들어서면 흐릿하던 눈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순옥이 왔냐? 아가 밥 줘. 치매가 3년을 꼬박 채우는 동안 어머님은 당신 아들도 손주도 평생 싸우며 정들었던 이웃들도 다 잊으셨습니다. 하지만 박순옥 제 이름석 자만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그러셨듯 저는 어머님 입에 밥을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아하세요. 이거 드셔야 기운 나죠. 어머님이 쓰시던 그 쇠 숟가락으로 하루 3번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숟가락을 꽉 무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싫다. 안 먹는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속상하게 하지 마시고 한 입만 드세요. 네? 그러면 어머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어린아이처럼 입을 벌려 밥을 받아 드셨습니다. 어머님을 씻겨 드릴 때면 앙상하게 마른 몸을 보며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사하시느라 거칠어지고 휘어버린 손가락, 자식들 키우시느라 굽어버린 등 그 몸으로 저를 지켜주셨는데 저는 해드린 게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엄마만 너무 고생시키네요. 이제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시누이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새언니 이제 그만해도 돼요. 우리 엄마가 언니만 너무 붙잡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봐 주시는 유일한 분이었으니까요. 온 세상이 저를 고아라고 불렀을 때 유일하게 내 새끼라고 불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온 세상을 다 잊고 오직 저 하나만 기억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올해 1월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기력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죽을 쑤어 그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렸습니다. 거의 넘기지 못하셨지요. 저는 어머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나 순옥이에요. 어머니 딸. 어머님은 감고 있던 눈을 힘겹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제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이제 편히 살아라.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평생 거칠게 말씀하시던 분이 마지막은 그렇게 다정하게 제 걱정만 하고 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집이 텅 비었습니다. 어머님이 쓰시던 방은 깨끗하게 치웠지만 차마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숟가락입니다. 3년간 제 손에 익어버린 어머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이 숟가락입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다 이 숟가락을 보는데 지난 3년의 시간이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한 40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가 밥 줘. 저를 부르시던 어머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숟가락으로 밥을 떠드리면 우리 순옥이 왔냐며 웃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저를 아가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게 밥 줘라고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저만 알아보시던 어머님의 그 절박한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남들은 욕쟁이 할머니로 기억할지 몰라도 제게는 세상 유일한 친정엄마였고 마지막까지 저를 놓지 않았던 천사였습니다. 어머니, 거기서는 아프지 마세요. 거친 말 하지 마시고 고운 말만 쓰세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가면 그때도 저 알아보시고 우리 순옥이 왔냐며 밥 한 술 꼭 떠주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박순옥님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참 먹먹합니다. 세상의 모든 거친 말을 방패 삼아 며느님을 지켜주신 분이네요. 그리고 그 기억의 마지막 끈을 다른 누구도 아닌 며느님에게 단단히 묶어두고 가셨습니다. 나만 알아봐 주셨다는 그 말 한마디에 3년의 고된 간병이 원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옥님, 어머님은 분명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고아였던 며느리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기 위해 일부러 더 억척스럽게 사셨던 날들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의 손길을, 그 숟가락의 온기를 모두 기억하고 가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 숟가락을 보며 우시지 마시고 어머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처럼 편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일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나사연이었습니다.